아유,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연관한 학문이 철학입니다. 우리 철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문학은 뭐냐? 역사를 알고 그다음에 문학을 알고 철학을 하면 인생이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문학을 통해서 감성을 쌓아가고 또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맛을 알고 멋을 아는 그게 이제 인문학이라 그러는데 인생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약점이 뭐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약점은 뭐냐?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항상 내 인생 내가 살면서 연습 게임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때 그럴 걸, 잘못했구나 느끼잖아요, 아무든. 그런데 이 세상 참 공평한 것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뭐였든 남자든 여자든 수명이 한계가 같다는 겁니다. 시간이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근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실버세대에게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할 일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에게 잘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이제 김영석 교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말씀하기를 인생이 60부터 75세가 가장 황금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이분이 지금 100세가 넘었어도 계속 활동을 하는데 이분 뭐냐면 항상 나라 걱정을 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늘 지금도 독서하고 취미활동하고 사회봉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다랍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장수하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미약하나 내일은 더 잘 된다는 생각 오늘보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 인생은 완성되기 쉽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가 잘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물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부부가 손잡고 등산한다거나 최소벽으로 즐기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도 창업을 한다거나 돈벌이 하는 거죠. 세 번째 즐거운 사람은 자원봉사라는 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내가 불태워서 촛불이 녹아오면서 빛을 발하듯이 자기 자신의 삶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사람은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실패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금 같은 거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사업한다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대개 실패한 사람들은 사업 투자가 문제가 되잖아요. 세 번째는 가정 불화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 불화는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젊은 사람들 말할 때 보면 이제 남자가 힘세다고 욱곽지르면 여자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너 늙어서 보자. 얘 늙어서 갈세바는 일은요. 가정 불화가 생기면 불화 생기는 이유는 잘 알잖아요. 바람 피우면 안 되고 돈 갖다가 까먹으면 안 되고 건강 약하면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건강 관리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누가 건강을 챙겨줍니까? 의사가 병을 고쳐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건강은 내가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걷기 운동을 한다거나 등산한다거나 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낙상하는 거지 않은 겁니다. 낙상해가지고 골다공증 생겨가지고 뼈 부러지면요 인생 끝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감기 걸리지 말아야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거 마스크 쓰고 잘 해서 걸리지 않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은요 보니까 사망률이 늙은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고 더한 것은 우리가 값싼 음식점 알아두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만나서 음식을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시니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 딱 이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도 말씀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 자세. 뭐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눈이 빠져도 그만하기 다행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할을 잘 소화해냅니다. 아버지 역할은 누가 궁역군이냐? 관객은 자식입니다. 남편의 역할의 관객은 누구냐? 아내입니다. 아내의 관객은 누구냐? 남편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관객은 누구야?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항상 자기 맡은 역할을 아버지면 아버지대로, 직장 상사대로, 교회 예를 들면 장로면 장로대로, 집사면 집사대로 자기 역할 있잖아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행복한 거죠. 자기 역할을 토하지 못하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남을 위해서 뭔가 살아보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으로 가는 걸 우리 생각에는 흔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 돈은 행복이 아니고 언제 행복하느냐? 행복한 내가 팁을 드릴게요. 행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장가갈 때 기분 좋잖아요. 그때 기분 좋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다 결혼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남이 결혼식에 가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하고 비교를 하세요. 뭘 비교하느냐? 뭐 비교할 게 많잖아요. 뭐 집도, 아파트 크기도, 뭐 또 돈도, 뭐 건강도 비교합니다. 비교는 하되 설사 그 비교가 낮아졌다고 해서 스스로 낮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굉장히 우월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족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나의 기쁨은 아내가 기뻐할 때 나는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 아내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어디다 기준을 넣느냐? 남편이 이걸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행복한 삶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요,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또는 뭐 아내 자랑, 돈 자랑, 뭐 이런 자랑 많이 합니다. 근데 건강 자랑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랑은 자기만 느끼고 있으면 되지, 남에게 말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랑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양보는 뭐냐? 배려는 뭐냐? 여러분 혹시 친구랑 약속을 했습니다. 야탐역에서 5시에 만나자. 갔더니 안 왔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분 후에 오겠다는 겁니다. 열받지요. 내가 10분 전에 갔고 10분 기다렸고 또 10분, 30분을 기다리게 하잖아요. 이때 정답은 뭐냐? 여기 정답이 뭐예요? 5시에 만난 안 오면 정답이 뭐예요? 짜증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안해, 내가 지금 늦어서 10분 늦게 갈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괜찮아, 나도 아직 거기 못 갔어.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양보입니다. 이런 생각, 이게 중요한 것이고, 더한 것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 남의 잘못 볼 때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말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주는 것이 우리도 용서해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용서보다 더 좋은 행보는 없습니다. 누가 편하냐? 내가 편한 거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 중요한 것은요, 말을 줄여야 됩니다. 왜 말을 많이 하느냐? 앞에 한 말을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세상에 말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환영받을 수는 없습니다. 말을 줄이는 건 뭐냐? 말을 줄이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남에게 볼 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잘났다고 의시되고, 잘났다고 드러내면 그 조직사회나 어디서든 미움받습니다.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바라보는 이런 자세. 여러분,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여러분 노인이십니까? 어르신입니까?
노인은요, 노인은 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고집이 센 사람은요, 노인입니다. 근데 이해하고 아량을 베푸면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늙어가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이 젊어질 생각을 가지면 그건 어르신입니다. 각성하고 잘난 체하면 노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절제하고 겸손하면 그건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노인으로 살다가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으로 대접받겠습니까? 우리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한 인생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이 어디가 얘기할적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세상에 돈이 있건 없건 힘들든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노인으로 살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으로 살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르신으로 살다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사람, 그것은 나의 행동에 달린 겁니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항상 용서하는 그런 삶, 그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르신의 모습이고 훌륭한 시니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은 거 다 똑같이 듭니다. 누구나 나이 듭니다. 나이 들었다고 서러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훈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이제 떠나야 되는 인생 살다 가는데 우리도 성공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오늘을 위해 연습했다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늘 제가 즐기는 화이팅 한번 합시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